오늘은 전주에서 카츠를 가장 잘하는 집 카츠소바미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 리뷰를 바로 보실 분들은 3분 3초로 가시거나 아래 댓글을 누르시면 됩니다. 위치는 사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중화산동 신시가지 그 딱 중간에 있긴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이 식당만 덩그러니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여기 도로가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차도 매장 앞에 2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걸 보면 사실 방문이 쉬운 곳은 아닐 수 있어요. 맛있는 카츠를 먹기 위해서 불편함은 조금 감수를 해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번 주만 2번을 다녀온 곳이고 카츠를 가장 잘한다고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맛집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몇 가지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특징들 중에서 기존에 제가 안 먹던 메뉴를 맛있게 먹게 해줘서인데요. 사실 전주에 돈까스 잘한다고 하는 집들은 몇 곳 있습니다. 그중 제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도 있긴 하지만 이 집은 제가 처음 와서 먹고 놀랐던 게 바로 대구 카츠가 그 맛이 정말 달라서였어요. 사실 어릴 때나 그 이후에도 생선 카츠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심지어 피치앤칩스의 본고장인 영국에 가서 먹었던 이제 물론 튀김이나 전체적인 결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 또한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 그 생각을 싹 바꿔줘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추천했더니 이미 유명했던 곳이라고 이쪽 동네 분들에게 많은 칭찬과 선택을 받는 곳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원래 이름이 돈까츠 하나만 파는 집이고 서부시장에서 포장, 배달 전문점으로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맛에 대한 칭찬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여기를 왜 이제 알았냐고 말하는 지인도 있었어요. 무튼 그렇게 한 소리 들을 정도니까 전주에서 맛은 보장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참 그리고 평일 점심에 방문했는데 간혹 이렇게 웨이팅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잘 참고하셔서 식사 시간에 큰 방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날도 12시 30분 이전부터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식당 내부를 좀 둘러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제가 좋아하는 회색과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 조명, 간접등도 잘 써서 내부가 상당히 따뜻해 보이는 효과가 좋았고 좌석은 총 9테이블로 2인 테이블 2개, 큰 테이블 1개, 나머지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 사이즈들이 넉넉해서 식사하기에 편했어요. 간혹 4인 테이블이 그 사이즈 역할을 못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그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둘러보면서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 주방을 크게 뺀다는 건 그만큼 테이블 수가 줄어들고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출을 조금 포기하고 음식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여지는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들이 음식에서도 잘 느껴져 좋았습니다. 자, 주문했던 안심 치즈카츠가 나왔어요. 일단 구성을 보면 치즈가 양껏 들어간 치즈카츠 2조각, 안심 4조각, 그리고 사이드에 밑반찬들이 담겨져 한 접시에 나오는데 안심색이 분홍분홍하고 사이드 반찬에도 색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서 일단 나오자마자 식욕을 끌어올리는 비주얼이 마음에 드는 그런 플레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돈까츠 구성에서 당연시되는 쌀밥과 국, 소금과 와사비, 그리고 소스들이 같이 준비되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의 식기랑 모양들이 이뻐서 마음에 들었던 한상이었고 다음은 제가 극찬했던 대구카츠랑 새우카츠입니다. 일단 대충 보면 대구가 아니라 돈까츠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이즈도 비주얼도 좋게 4조각 크게 준비되어 나오고 새우카츠도 2개 준비되어 나오네요. 그 옆으로 기본적으로 와사비, 레몬, 생선튀김에 빠질 수 없는 타르타르와 간장 베이스 소스가 같이 나옵니다. 이날은 대구카츠를 먼저 먹어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먹는 방법, 순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나온 상태 그대로 한 입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재료 본연의 맛도 튀김옷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면 제 의도가 뭐였는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먹었던 생선가스, 생선튀김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봤자 생선 들어가고 기름에 튀긴 건데 뭐가 달라? 할 수 있겠지만 설명을 조금 빌려오면 3일간 건조한 후 이 카츠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까지 먹던 생선튀김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생선의 비릿함이나 부정적인 느낌은 싹 지워져 있고 흰살 생선에서 주는 고소함과 담백함이 극으로 향해 있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입이었어요.
후추를 뿌려 먹어도 좋았고, 그 다음으로 요 타르타르 소스를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 사실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 먹는 건 예전에 먹던 생선가스들 느낌이,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었어요. 물론 이게 또 익숙한 맛이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이긴 하지만, 이 집에서 제가 말하는 제대로 된 생선카츠의 맛을 느끼려면 와사비나 후추, 소금과 같이 기본적인 양념만 해서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드셔보셨다면 다음은 꼭, 아니면 꼭 한 개라도 남겨놓으신 다음에 요 레몬 한번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레몬을 살짝 뿌리던 것만으로도 대구 카츠에서 오는 느낌이 완전 달라져서 기분 좋은 변화를 입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레몬과의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새우카츠입니다. 사실 새우카츠가 간혹 먹으면 이게 새우를 먹는 건지 튀김옷을 먹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집은 그런 거 없이 새우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만큼 새우 살맛도 잘 느껴지고 기분 좋은 한 입이었습니다. 엄청 크거나 하진 않지만 그 새우 맛을 정확하게 맛있게 느끼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즈카츠입니다. 치즈카츠는 아마 치즈카츠 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치즈카츠와 차별점을 단번에 알아차릴 거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치즈 맛이 다르고 좋습니다. 메뉴 설명에 임실치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임실치즈가 단가적으로 일반적인 업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치즈들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에서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음식이라는 게 조리도 중요하고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재료가 얼마나 좋은가, 신선한가 등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이 고기 소스를 올려서 먹으면 흡사 라자냐 같은 느낌도 낼 수 있고 맛 조합이 좋아서 이런 느낌의 메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 들었어요. 그리고 안심은 요즘 유명한 돈까스 집들에서와 같이 분홍색을 띠면서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튀겨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자체를 씹으면 정말 부드러워서 입에 힘을 빼고 눌러도 씹힌다고 할 정도로 부드러움이 극에 달했던 안심이었어요. 거기에 튀김옷은 바삭해서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 모두를 얻어갈 수 있는 느낌이었고, 숙성은 오랫동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기에서 나오는 유쾌함과 풍미가 좋은 그런 안심이었습니다. 이 돈가스 소스는 사실 특별함이 없지만 안심 자체가 특별해서 그냥 먹어도, 소금이랑 먹어도 맛있는 안심이었어요. 그리고 양은 전반적으로 적거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나오는 밥이랑 해서 드시면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식사로 배불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양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집들은 장국을 주는데 이 집은 요 국물을 주거든요. 약간 우동 국물 같은 느낌이면서 매콤한 맛이 나서 카츠 종류랑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둘이 가서 요 들기름 막국수까지 먹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한 맛에서 표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맛으로 준비돼서 살짝 놀랬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게 섞기 전에 자세히 보니까 이 초록색 소스가 있길래 먹어보니 바질 페스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들기름 막국수에 바질 페스토를 넣을 생각을 했나 하고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준비한 레시피 같은데 정말 칭찬할 만한 레시피였어요.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어색할 것 같은데 드셔보시면 이게 원래 들어가 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어울립니다. 면의 삶은 정도와 식감도 좋고 소스들이 잘 묻어올라와 먹기 편했어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잘못 비비면 채 썬 재료들이 잘 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집 들기름 막국수는 저런 재료들의 영향이 적었던 느낌이 강했어요. 아무래도 들기름에 바질 페스토까지 들어가니까 그런가 싶은데 이걸 편집하면서도 요 바질 페스토가 들어간 들기름 막국수는 정말 기분 좋은 충격이었고 또 먹으러 가고 싶어지네요. 이전까지 없던 레시피를 이렇게 맛있는 표현했다는 점에서 제가 이 집을 좋아할 이유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뉘앙스를 좋아하신다면 꼭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 영상이 나와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날 안 먹고 지난번에 왔을 때 요 카레도 먹어본 느낌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카레는 진한 맛이 강하고 좋아서 밥이랑 먹기에도 이렇게 돈까스 찍어 먹기에도 좋은 사이드였어요. 양도 꽤나 되니까요. 여러 명이 가셔서 하나 시켜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집에 이렇게 한 장 기네스가 있는데 점심에 운전만 아니시라면 혹은 저녁 식사라면 식사 중간에 한 잔 하셔서 그날의 기분을 좀 풀어보는 것도, 그리고 식사의 기분을 더 끌어올리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레시피도 기존에 안 먹던 메뉴도 익숙했던 메뉴도 모두 맛있게 먹고 왔던 시간이었어요.
아직 안 먹어본 메뉴들이 많아서 앞으로 종종 들러 모든 메뉴들을 다 먹어볼 카츠소바 민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